이, 이 높은 수준에서 이 꿈을 깬다고 할 때, 이걸 깨달을 각자라고도 하는데, 깨달을 그 다음에, 뭐냐면은, 꿈 깰 교자로도 봐요. 그 발음이 두 개 있어요. 꿈 깰 교. 그냥 하나는 꿈을 깬다는 얘기고, 하나는 깨닫는다는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제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야심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여기가 범부. 그 다음에, 범부, 이게, 여기가 이제, 사막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천상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쭉 가다가, 여기가 이제, 이 아라한. 또 연각.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보살이 영역에 들어갈 때 이제 반야바라밀이 작동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성과 상응하는 지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깨달음이란 말이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돼요. 여기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냐면은, 반야바라밀다 중에, 완성된 반야바라밀다를 뭐라 그러냐면은, 무상정등 정각이라 그래요. 그렇죠. 완성된 반야바라밀다를,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고 했죠. 이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보살은. 그러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직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완성으로 거의 완성 상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완성 상태에 거의 가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반야바라밀다, 이 공성의 지혜를, 공성과 상응하는 지혜를 작동시키고, 그 작동된 상태에서 완성의 상태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거의 이제 완성의 상태에 가까이 가신 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가 학생이냐면은 여기에 사리자야 할 때 사리자. 누가 이 반야바라밀다를 이제 이 발을 얹고 배우는 학생이냐? 이러면은 아라한 중에서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학생인 거예요. 그러죠? 자, 이게 갈 길이 여기서도 우리는 아라한만 돼도, 이게 성공이고, 이제 이게 할 일을 마쳤다 이러면 딱 좋겠는데, 할 일이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처음부터 말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법화경에서 법화경의 7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성의 비유를 얘기해요, 화성. 그거는 뭐냐면은,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성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은, 요 자리를 놓고, 여기가 목적지다. 여기가 목적지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있는 존재들은
이쪽의 존재들이 볼 때는 이 이상은 얘기하는 게 무의미해요. 그 이상을 얘기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안 보여요. 자,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만 도달해도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신 분들은, 이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들 중에서요, 평생 정진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정진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자, 아라한과는 공부의 끝이 아니고 그분들은 또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를, 그러면 저 어디까지를, 여기 연각이 있고 보살이 있죠. 완전하게 꿈이 깨지는 자리는 어디예요? 부처님 자리. 완전하게 꿈이 깨지는 자리는. 그러면, 자, 여기는 꿈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잠은 거의 다 깼고, 그러면서 꿈의 잔상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쵸? 꿈은 거의 다 깼고, 꿈의 잔상은 만큼 남아있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툭 하고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이젠 자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대로 이제 이 자리가 공성의 자리죠. 공성과 상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냐바람, 그런데 다냐바람입니다. 공성에 의지하는 자리가 이제 공성에 의지해서 수행해 나가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자리는 이쪽이겠죠.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 제법이 다 공을 기반으로 한 모양새들이더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을 기반으로, 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공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모양, 공성을 기반으로 모양을, 모양, 현상을 나타낸 거더라. 그런데 그거 그대로 자체가, 그 모양새 그대로가 다 공성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형태가 녹아서, 이 형태가 녹아지면은 목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시계가 녹아서 사라졌어요. 또 다시 시계가 만들어지고 목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생겨났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녹아서 사라지면 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 그것도 아니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금으로다가 이렇게 목탁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자, 금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똥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저분한 거 뭐를 좀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놨어. 또 어떤 거는 되게 깨끗한 걸 만들어 놨어. 깨끗한 이미지의 뭐를. 그런다고 해서 공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거기에 뭐 더 깨끗하고 더 더럽고 이런 것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아니죠.
물하고 얼음의 입장에서 얼음은 사사건건 이거는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저래서 안 맞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고 녹이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 얼게 하고 싶으면 얼게 할 수 있고, 녹이고 싶으면 녹일 수 있는 입장에서, 놓여진 상태에서라면은, 자, 이런 모형을, 요런 모형, 그릇을 주고 여기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담겨서 얼면 되잖아. 그 2년이 다 되면 녹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중생업식은 이게 얼기는 얼어있기는 하지만 녹이는 재주는 우리가 우리 업식을 녹여서 이 자유자재, 활용하는 재주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뭐예요? 부처님 법을 수용해서 그걸 따라서 연습하다 보면 이 완고했던 우리 업이 조금씩 이렇게 유동성을 갖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 길을, 그렇죠. 경직된 업이 이게 유연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이렇게 누군가를 막 미워해.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배우고 보니까, 그 미움의 형태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미움은 질투라는 거야. 그래, 질투구나. 그럼 질투의 그 근본은 뭐지? 부러워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를 부러워하는 걸까? 그러면 저 사람의 나보다 나은 장점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반성을 하지. 그러면은 나보다 나은 장점을 가진 저 사람을 내가 해쳐서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 저 사람을 망가뜨려서 하향 평준화, 내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분한테 물어보면서 저분을 롤 모델로 하면서 나도 그만큼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자문자답을 이래 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뭐죠? 그냥 이 화가 나는 상태를 에서 아무런 반성이 없었으면은 그냥 화를 내고 화가 나니까 내가 너만 보면 화가 나는 거 보면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처벌받을 이유가 있고 나는 너를 처벌할 권한이 있어. 보통 이 정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서로의 업이, 관계상의 업이 선한 인연이 될까? 악한 인연이 될까? 서로가 어퍼컷을 교환하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만큼 줄까? 아니면 받은 거에 한 서너 배는 줘야 직성이 풀릴까? 그리고 또 그러면 돌려받은 사람은 또 받은 만큼만 주고 싶을까? 아니면 받은 만큼에서 이자를 또 보태야지. 그렇게 이자가 서로 붙다 보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불구대천의 원수. 함께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는, 같은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 근데 그 악연이 몇 번만, 어퍼컷을 서로 몇 번만 주고받으면은 불구대천의 원수 되는 거는 그 잠시 잠깐이에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돌이켜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힘을, 이게 분노라는 감정, 그 속에 질투라는 감정, 그 부러워하고 있는 감정,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떡할까? 그 갈림길에서 악연의 길을 갈까?
선연의 길을 갈까? 자, 이러면은, 이게 경직돼 있던 마음이 높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를 바라보는 거는 무슨 뭐 깊은 공성의 반야바람 일다까지 안 가더라도 이 정도는 이렇게 이게 따라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 욕심이 나고 갈증이 나. 그러면 욕심이 나고 갈증이 나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욕심이라. 욕심이 있을 때마다 갈증이 나니까 이게 결핍. 그죠? 결핍으로 인한 갈증이 나요. 욕심이 있을 때마다 결핍으로 인한 갈증이 나. 그러면은, 이게 욕심을 채우면 좋은 건 줄 알았고, 욕심을 키우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증이 나네? 결핍이 발생이 되네? 욕심이 크면 큰 결핍이 발생되고, 욕심이 작으면 작은 결핍이 발생되네?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려도, 욕심이 내 능력, 나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욕심일 때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의 욕심일 때, 그럴 때 내가 받는,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범위 안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거는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성취가 돼.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어. 근데 내 욕심을 벗어난, 내 능력을 벗어난 욕심, 내 능력을 많이 벗어나면 많이 벗어날수록 결핍, 갈증은 커지고, 결핍, 갈증이 커진다는 얘기는 고통이 또 따라오고, 고통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갈증, 이 결핍, 이 고통은 누가 만든 걸까? 내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딱 보니까 돈을 시원찮게 벌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아니면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거의 그렇게 갖는 자기 확신은 자기가 각자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한테는 진리인데 남을 설득할 재주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것이 확신으로 들어앉으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 벽창호와 만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분과 이 벽창호와 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겪는 인생의 고통이 클까? 작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를, 고통이 커져. 그러면 고통이 커지고 나면은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안 찾아요? 원망 대상 찾죠. 가슴에 원망도 쌓이고, 원망의 대상도 찾고,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 중에 힘센 사람한테 풀어, 약한 사람한테 풀어. 약한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해 가서 뺨 맞고 서해 가서 화 부려. 근데 서쪽에서 있던 사람은 이 백주에 또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 그쵸? 악연이 쌓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나면은, 욕심은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부린다, 능력 범위 밖에서 부린다.
능력 범위 꽉 채워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능력 범위보다 좀 여유 있게 조금 낮춰서 욕심을 부리면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내 능력 범위를 꽉 채워서 또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욕심을 부려야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통쾌해질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이 오고 이해가 되고 확신이 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전도.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잘못 맞추는 것을 전도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잘 못 맞추는 행위를. 자, 우리가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러니까, 자, 부증불감 마저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성의 입장에서 상으로 갔다가 또 상에서 언제든지 공성으로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목탁 모양의 금이 목탁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이 더 늘어난 걸까? 아니면 목탁이 녹아서 금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금이 줄어드는 걸까?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런 상태인 것처럼 이 공성의 영역 안에서 바라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는 생멸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고 늘어남과 줄어듦이 있는데 이거는 상의 세계, 이 형상이 있는 세계, 현상적인 일체법이 있는 세계 그것만 아는 속에서는 뭔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일휘, 일비. 어떤 경우에는 언뜻 기뻐하기도 하고 언뜻 슬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 심리적인 출렁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성의 영역에서 그 지견을 열고 바라보는 입장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 생멸도 그냥 홀로그램과 꿈속의 일과 같은 거고 또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그렇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쉬고 이러면서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